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7월 23일 토요일, 오늘 여정 경제 정보는 소득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죠. 21일 날 발표했거든요. 다양한 세제 개편안 중에서 오늘은요, 그 소득세 부분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방송에 때 한번 말씀드렸더니 이 소득세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왜냐하면 소득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근로소득자 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많은 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소득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소득세 부분만 오늘 같이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언론에서 이런 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했대더라. 그죠? 근데 이렇게 변했어요. 일단 과세표준이 이렇게 나오는데 과세표준 1200만원이 아니라 이제 1400만원까지 세율 6%를 한대더라. 근데 봐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먼저 과세표준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과세표준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매출 아니면 소득 거기에서 비용을 빼줘요. 그렇잖아요. 내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쓴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로소득자도 내가 근로소득을 하면서 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과세표준은 뭐냐면 내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빼고요, 그런 다음에 소득공제까지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과세표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 매출로 오해하세요. 내 실제 연봉으로 자꾸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세표준 뭐 1200만원이다 그러면 연봉 1200만원 아니면 매출 1200만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매출에서 쓴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득공제까지 해서 나오는 게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내 번 돈에서 쓴 돈 빼준다, 비용을 뺀다,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율이 6%이신 분들이 원래는 현행은요 12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세율 6%였습니다. 세금은요 이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나온 게 과세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곱하기를 해요. 이렇게 곱하기. 한마디로 12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자기 과세표준 곱하기 6%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은 12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세율이 6%였는데 개정안은 1400만원 이하이신 분들도 이제 6%의 세율을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더 범위가 넓어지죠? 많은 분들이 세율 6%에 적용이 또 되겠죠. 이번에 또 바뀐 게 세율 15%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현행은 4600만원 이하이신 분들 과세표준이 지금이래 개정안은 5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더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15%의 세율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요 구간이 바뀐 겁니다. 요 구간이 세율 6%와 15%. 마찬가지로 24%는 이제는 이게 바뀌었죠. 상단이 바뀌니까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이제 24%의 세율이 되고 나머지는 자동.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과세표준이 한 5천만원 정도? 5천만원 정도 되려고 5천만원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한 연봉 한 7,800? 그 정도 되셔야 돼요. 그 정도. 그러면 대부분 요쪽에 해당이 많이 되세요. 6% 세율과 15%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는 24% 세율도 많고, 이해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혜택이 돌아가요. 그 큰 혜택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소득세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언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거 보시면 저소득층과 중산층한테 도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딱 요쪽 구간이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소득자도 혜택이 돌아간다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소득세는요 대표적인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누진세라고 얘기를 하죠. 누진세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소득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곱하기 35% 이렇게 해서 계산되지 않습니다.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12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세율 6% 적용되고 1억 5천만이신 분들이요
그 다음에 4,600 이하, 1,200에서 4,600은 15% 세율로 계산이 되고요. 4,600에서 8,800 구간은 24%의 세율이 계산이 돼요. 그리고 8,800만 원 이상부터 1억 5천만 원 초과죠. 8,800만 원 초과부터 1억 5천만 원 이하 요 구간에는 35%의 세율이 계산이 돼서 이게 합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단순히 1억 5천이니까 곱하기 35%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금액에서 여기까지는 6% 세율로 계산이 되고 여기까지는 15% 세율로 계산이 되고 여기까지는 24% 세율로 계산이 되고 또 이쪽 구간은 35% 세율이 돼서 이게 합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구간을 건드리면 이쪽 구간이 원래는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4,600까지 15%였는데 이제는 5천만 원까지는 15%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도움이 되죠. 세액이 싸지겠죠. 고액 연봉자들도 자연스럽게 늦은 세율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액 연봉자들도 이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간다더라.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늦은 세율이니까. 이분들도 이쪽에서 세액 계산이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15%니까 여기까지는 24%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쪽 구간 이제는 뭐 저소득 중산층을 이제 과세 편제를 늘려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 상위에 있으신 분들도 이 혜택을 이게 요 혜택을 이제 받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소득자들은 다른 계산법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고소득자들도 이번에 그 소득세에 이제는 혜택을 과세폭을 늘려준 거에 대해서 혜택을 동일하게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 많은 분들이 비판만 하세요. 사실 뭐 왜 고소득자만 도와주느냐.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정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늦은 세율이 대표적인 소득세는 늦은 세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물론 다른 비판은 있습니다. 법인세 뭐 상단을 감소시켜줬던 부분 25%에서 22% 낮춰졌다는 부분. 그래서 뭐 여러 군데에서 비판도 있고 이러는데 그건 이제는 오늘 할 내용은 아니고 이제 소득세 얘기만 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늦은 세율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 구간을 또 늘려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런 분들도 당연히 이쪽 세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도움이 될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안 더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혜택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건드려서 이제는 여기 있는 구간들의 세제를 좀 낮춰줬다. 그래서 지금 상황상 본다 그러면 연봉 5천만 원이 연봉 5천만 원이다 하신 분들은요 지금 계산상 들어가면 한 달에 한 1만 5천 원 정도? 15,000원 정도가 이제는 좀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월. 그러니까 크게 뭐 감소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연봉 5천이신 분들이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이제 소득세가 이제 낮아질 것으로 지금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세제 개편이 됐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서 이제는 언제 내죠? 지금은 끝났죠. 종합소득세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5월에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세무사한테 다 맡기니까 여러분 아마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계산법을 알아야 돼요. 이 누진세율에 대한 계산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왜 나는 24% 구간 아니냐?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아니겠느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6%, 여기까지는 1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오죽하면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판이 많으니까 뭐 고소득자에 대한 왜 혜택이 많냐 이러면서 비판이 있다 보니까 세무당국이 좀 답답했겠죠. 사실 답답하다 보니까 소득세가 늦은 세율로 적용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늦은 세율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길 건드리면 이쪽 부분 있는 부분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여러분의 세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지금 변화될 건지. 그래서 한 연봉 5천이면은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가 이제 낮아질 거다. 크게 뭐 낮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바뀌는 소득세 대표적인 변화상이고요. 요번에 세제 개편안은 제가 다 말씀 안 드렸지만 일단 소득세만 말씀드렸지만은 변한 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변했던 게 여러분하고는 뭐 관계는 없어요. 법인세는 최고 구간에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비 지출, 영화 보는 거 소득공제도 이제 영화 보는 것도 소득공제를 해주죠. 이런 것도 됐고,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으시는 분들 금액이 더 많아지죠. 재산도 완화가 되고, 이런 부분도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 정부 아니죠. 국회에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국회에서 개정이 돼야 돼요. 국회에서 개정이 안 되면 이건 그냥 정부 아닐 뿐이고요. 모든 게 지금 언론에서 소개되고 있는 게 그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 거고, 이제 여야가 이걸 국회에서 개정을 시켜야 되겠죠. 개정안이 있거든요. 이게 개정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소득세 부분, 법인세 부분, 이런 거는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니고 정부가 이렇게 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현재 지금의 그 세제 개편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득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우리 잠깐만 우리 같이 마지막 인사 드리려고요. 좀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정가족님은 그냥 구독자 모임인 거죠. 우리 항상 따뜻한 말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힘내라고 항상 격려해주고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여정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하셔서 우리 서로 힘내고 응원, 긍정의 에너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아 계셨죠? 제가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딱 내려오는데 저는 BMW인 거 아시죠? 예, BMW 버스, 메트로, 워킹 그죠? 오늘 이제는 전 지하철을 너무 좋아해서 지하철 타고 이제 딱 왔어요. 사무실에 왔는데 여의도 왔습니다. 또 걸어왔죠. 또 걸어왔는데 앞에 지금은 조금 되게 우중충해요, 날씨가. 근데 아까 올 때만 해도 화창했었거든요. 근데 매미가 막 우는 거예요, 나무에서. 근데 너무 시끄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죠. 그랬더니 오랜만에 매미가 그렇게 안 날아가고 바로 코앞에서 있는 걸 또 오랜만에 봤어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매미 잡을 때만 봤지 얘네가 안 날아가더라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미를 이렇게 계속 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봤는데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걸 보려고, 진물 빠는 거 보려고 오랜만에 저 어렸을 때 막 잠자리채 잡았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딱 봤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걸 봤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매미가 막 울잖아요. 우는데 울 때 꼬리를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정말 눈앞에 있어서 제가 봤거든요. 꼬리를 싹 올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울더라고요. 굉장히 시끄러운데 아니 이렇게 저렇게 작은 몸에서, 이렇게 되게 작잖아요. 작은 몸에서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가 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와, 어떻게 저 작은 몸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오지? 근데 자세히 봤더니 꼬리를 이렇게 살짝 들면서 온 힘을 다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한번 찍었거든요. 우리 같이 좀 보고 오겠습니다. 꼬리 한번 드는 거 보세요. 꼬리. 소리 커지죠? 네,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꼬리를 들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울다가 이제 싹 내려가면서, 꼬리가 내려가면서 딱 소리가 이제는 딱 멈추더라고요. 그때 모르겠어요. 보면서 야, 저 작은 미물도 저 작은 생물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저렇게 울고 있고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오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 작은 생물도 온 힘을 다하는데 야 나는 오늘 하루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면서 걸어오면서 걷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 매미도 온 힘을 다하잖아요. 정말로 자기의 몸에 요만한데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이유가, 엄청난 큰 일을 하는 이유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부르르 떠는 것 같았처럼 느꼈어요. 저는 막 꼬리가 들면서 막 부르르 떠는 것처럼 온 힘을 쥐어 짜낸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삶이 뭐 최선을 뭐 찌질하게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도 정말 모두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 내가 혹시나 너무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아서 혹시나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오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참 인간은 약한 존재잖아요. 마음이 때로는 막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는 겸손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뒤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함? 예, 이런 책이거든요. 자기계발서이긴 한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 쓴 건데 그래서 그런 책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시나요? 그냥 저는 여러 번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갖고요. 이건 완전 라이브잖아요. 저는 편집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토요일이고 이 영상 보실 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뭐 마감하고 계실 때 볼 수도 있고, 또한 또 오늘부터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놀러 가면서 또 볼 수도 있고, 또 가족끼리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 작은 생물이 엄청난 큰 소리를 내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큰 일을 분명히 해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는 최선을 다해야지만 결과가 나온다는 거겠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왜 준비했냐면 너무나 많은 그동안 유동성이 넘쳤죠, 시장에. 그죠? 뭐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지출 많이 늘리고요. 그 전부터 사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각국 정부가. 넘쳐나는 유동성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벼락부자도 생겼고요.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뭐 재테크, 돈, 부자 되는 법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결과만 보세요. 많은 청년들이, 또한 많은 분들이 남이 잘 됐던 결과만 자꾸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했죠. 지금 자산 가치 빠지니까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생활에 최선을 다하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다한 결과는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뭐 크게 성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은 속도가 좀 느리지만은, 우리의 속도가 좀 느리지만은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다하고 여러분께서 정말 하루하루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갈 때 벼락부자보다는 그 작은 매미가 큰 소리를 내듯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우리의 힘도,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에 분명히 도달하지 않을까, 큰 일을 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요, 뭐 벼락부자 뭐 이런 거는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대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뭐라 할까요? 갑자기 뭐 큰 돈이 뭐 생겨서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근면성실하게 그러면서 차곡차곡,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러면서 삶의 가치도 생각하고 저랑 같이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정 패밀리는요, 여정 이 채널은요, 무슨 뭐 벼락부자를 알려주는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뭐 뭘 해갖고 크게 성공했다 이런 거보다는 땀의 가치, 일에 대한 가치, 여름에 흘리는 땀방울이 하나하나 쌓여서 큰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채널이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런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부자가 안 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큰 돈을 벌어야 되고, 또한 큰 돈을 벌고 계신 분도 많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의 부자가 되는, 또한 여러분의 성공학이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들을 같이 이제는 공부하고 같이 생각하는 채널이고, 또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어려운 것들 도와드리고 정보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함께 상생하는 채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토요일이다 보니까, 토요일이니까 이런 얘기를 잠깐 같이 좀 나눠봤습니다. 저 메모 잡고 싶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잡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차마 잡을 순 없고,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또 시간 되면 저랑 같이 또 매미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또 만날 날이 있겠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편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7월이다, 주말이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더 좋은 일만 여러분께 있을 거고요. 항상 긍정적인 얘기, 항상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존재고 잘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번 주는 그 휴가 시즌이죠. 여러분 그 운전하시는 동안 졸음운전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좋은 여행 되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또 여행지 가서 좋은 일만, 또 행복한 시간 같이 많이 얻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그리고요, 그 가족들과 같이 또 여행 가실 때 자녀분들에게 또 이런 얘기도 해주세요. 되게 쑥스러워할 거야 아마 자녀분들이. 너는 성공해, 너는 성공해, 너는 성공해. 혹시 가족끼리 듣고 계신 분들 지금 한번 우리 자녀분들에게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되고도 남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분들 혹시 듣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께 엄마 아빠 수고 많았어,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성장했어, 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고마워, 이런 얘기 해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휴가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또 주중에서도요 제가 계속 정보 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지원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패밀리들 걱정 많이 하셨죠? 제가 21일 날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아파서 못 올린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걸리신 거 아니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차마 그날은 제가 못 올려드렸고, 어제는 학교에서 올려드렸는데 이게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운드도 안 좋았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지만 여러분과의 소통은 등한시할 수 없겠죠. 여러분의 소통, 여러분과의 대화,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저한테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영상을 올려도 좀 화질이 나쁘고 음성이 좀 질이 떨어져도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당분간만, 방학 시간이 오히려 더 바빠요. 어떻게 된 게 대학 방학이 더 바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제가 그러면 이해해 주시고, 여전히 늘 여정답게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뭐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얘기 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뭐 생활이 직접적으로 나아진 건 아니고 그렇진 않잖아요. 하지만 말의 씨가 된다고 좋은 얘기 들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